어머님, 제 카드 잘 쓰고 계셨네요. 오후 3시 신라호텔 라운지. 해숙이 친구 4명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우리 며느리가 돈 잘 벌거든요. 해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65만 원. 해숙은 카드를 건넸어요. 직원이 카드를 긋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굳었죠.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봐요. 카드가 정지 처리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 카드 잘 쓰고 계셨네요. 해숙이 돌아봤습니다. 은채가 서 있었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며느리가 어떻게 6년간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았던 사람들의 통쾌한 반격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년 전 봄, 은채와 준혁이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댁 문을 열었죠. 거실에 해숙이 앉아 있었어요. 짐은 방에 두고 나와 인사도 없이 해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은채가 웃으며 인사했지만 해숙은 무표정했죠. 앉아. 해숙이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직업이 뭐라고?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요. 프리랜서? 돈은 얼마나 벌어?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요. 고작 그것밖에? 우리 아들은 500은 버는데. 해숙이 코웃음 쳤어요. 은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해숙이 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야, 내 법인카드 줘. 네, 법인카드요? 며느리 카드 하나쯤은 내가 써야지. 은채는 당황했어요. 그건 제 일할 때 쓰는 건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해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된 년이 카드 하나 못 빌려줘? 은채가 준혁을 쳐다봤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렸죠. 결국 은채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해숙이 낚아챘어요. 잘 생각했어. 우리 집 며느리는 이래야지. 그날 밤 은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빼앗긴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 달 후 은채가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38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죠. 호텔 스파 100만 원, 명품 지갑 90만 원, 백화점 90만 원, 레스토랑 60만 원. 은채가 쓴 적 없는 곳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채는 해숙을 찾아갔죠. 어머님, 제 카드로 380만 원 쓰셨어요. 그래, 왜? 해숙이 태연했습니다. 제가 번 돈인데요.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야? 해숙이 노려봤어요.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는 주제에 카드값 정도는 내야지. 은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채는 그달 카드값을 내느라 클라이언트에게 받아야 할 성금을 모두 썼어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없었죠.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지만 장비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은채는 준혁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달은 좀 힘들어. 어머니가 카드를. 엄마한테 또 그 얘기야? 그냥 내가 더 벌면 되잖아. 준혁이 짜증을 냈죠. 은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달도 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달은 500만 원. 은채는 그저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숙의 씀씀이는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결혼 1년째였습니다. 은채에게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어요. 계약금만 1,500만 원, 성공하면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질 기회였죠. 금요일 오후 2시 미팅 가능하세요?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은채는 밤새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옷을 갈아입는데 해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너 오늘 어디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취소해.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야. 어머님, 처음 듣는데요? 어제 말했어. 며느리가 집안일을 우선 순위에 둬야지.
해숙이 은채의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이 프로젝트 놓치면 끝이에요. 청소부터 해. 은채는 준혁을 봤어요. 여보, 정말 중요한데.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미팅은 다음에 또 있잖아. 남편마저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은채는 클라이언트에게 전화했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세요? 그럼 다른 디자이너를 알아봐야겠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숙이 지켜보는 앞에서 은채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화장실부터 해. 구석구석 깨끗하게. 5시간 동안 화장실, 거실, 주방을 닦았습니다. 손이 벌겋게 부어올랐죠. 욕실 타일 사이 곰팡이도 다 빼. 대충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휴대폰에서는 계속 미팅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어요. 오후 5시 청소가 끝났어요. 이미 미팅은 3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은채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죠. 아쉽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분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500만 원이 날아갔어요. 그날 밤 은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준혁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도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연락을 끊었죠. 디자이너님, 요즘 연락이 잘 안 되시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분과 작업할게요. 은채의 평판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업계는 좁았어요. 소문은 빨리 퍼졌죠. 신뢰를 잃은 프리랜서는 일감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집안일이 우선이지. 은채는 고개만 숙였어요. 반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결혼 3년째였습니다. 은채는 오랜만에 친구 지은을 만났어요. 강남역 카페였죠. 언니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안색이 왜 그래? 미안해. 요즘 좀 피곤해서. 바로 그때 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떴죠. 은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어머님. 지금요? 네. 7시까지 갈게요. 전화를 끄는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지금 허락받고 친구 만나는 거야? 바로 그때 지은의 휴대폰도 울렸어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보더니 단호하게 거절 버튼을 눌렀죠. 지은아, 왜 안 받아? 은채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지금 친구 만나는 중인데 급하면 문자 보내시겠지.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언니, 나도 결혼했어. 하지만 내 시간은 내 거야. 지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뭐래? 처음엔 그랬지. 근데 확실히 선 그었어. 며느리지만 하녀는 아니라고. 은채는 충격을 받았죠. 언니는 왜 그렇게 살아? 명의는 언니 거잖아. 명예, 법인카드, 언니 이름으로 나가는 거 확인해 봤어? 집에 돌아온 은채는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숨이 막혔죠. 3년간 사용 금액 4,3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12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6개월은 달랐습니다. 월 6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죠. 갑자기 5배가 늘어난 겁니다. 호텔 스파 200만 원, 명품 시계 350만 원, 골프장 회원권 일시불, 백화점 VIP 라운지, 은채가 가본 적도 없는 곳들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돈이면 사무실을 차릴 수 있었는데, 장비도 사고 직원도 뽑을 수 있었는데, 은채는 준혁에게 보여줄까 고민했습니다. 또 엄마 편만 들겠지. 그날 밤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을까? 언니 할 수 있어. 언니 인생이잖아. 하지만 은채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처럼 당당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나아지겠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은채야, 내일 친구들 모임 있는데 호텔 뷔페 예약해놔. 60만 원짜리로. 해숙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죠.
또 자기 카드로 결제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은채는 변하지 못했어요. 여전히요. 아직은요. 결혼 3년째였습니다. 은채에게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계약금 2천만 원이었죠. 하지만 전문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할부로 구매하려 했어요. 이틀 후 전화가 왔죠. 고객님, 할부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연체 기록 때문입니다. 연체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은채는 즉시 신용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연체 3건, 전부 해숙이 쓴 카드였어요. 그날 오후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카드사 체납금 독촉장 380만 원 즉시 납부. 은채는 해숙을 찾아갔죠. 어머님, 이거 뭐예요? 그거 내가 좀 늦게 냈나 보네. 석 달 연체예요. 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요. 내 카드 쓴 건데 내가 책임지는 거 당연하잖아. 해숙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저 장비도 못 사요. 일을 못 받는다고요. 일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 뭐가 급해? 제 커리어가 망가지고 있다고요. 해숙이 은채의 뺨을 때렸어요.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은채는 뺨을 감싸고 얼어붙었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일을 해? 집안일이나 해. 해숙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죠. 은채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은채가 모든 걸 말했죠. 카드 연체, 신용등급, 프로젝트 위기. 엄마도 친구들한테 체면이 있으시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신용이 망가졌다고. 엄마도 가족이잖아. 좀 이해해줘. 그럼 나는 가족 아니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발 내 편 좀 들어줘. 한 번만. 좀 참아. 나중에 갚아줄게.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방을 나갔어요. 다음 날 은채는 클라이언트에게 전화했죠. 죄송합니다. 장비 문제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2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은채는 지은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언니, 이제 결정해야 해. 이대로 살 거야? 나온다는 게. 이혼? 언니 인생이잖아. 전화를 끄는 은채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간 몰래 모은 카드 사용 내역. 총 4,300만 원이었죠. 하지만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입을 막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조금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일어나 밥을 차렸어요. 해숙을 위해서요. 신용등급 7등급인 며느리가 만든 아침상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은채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준혁 씨 부인 맞으시죠? 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은채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준혁 씨 회사 동료예요. 여성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혁과 해숙이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전 찍었어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드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왜 이걸 저한테? 준혁 씨가 회사에서 맨날 부인 험담하는 거 보고 화가 났어요. 저도 시집살이 해봐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은채는 준혁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310만 원. 은채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프로젝트를 포기한 바로 그 주였어요. 준혁은 은채가 오는 동안 해숙에게 명품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퇴근했죠. 여보, 일주일 전에 백화점 갔었어? 아니, 왜? 어머님께 가방 사드렸어? 무슨 소리야? 나 요즘 바빠서 백화점 갈 시간도 없어. 은채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엄마 생신 선물이었어. 생신은 다음 달인데 미리 준비한 거야. 내가 신용불량자 됐을 때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어. 그건 다르잖아.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나는 고생 안 했어? 제발 좀 이해해줘. 엄마한테 잘해주면 나한테도 잘해주실 거야. 언제까지? 10년? 20년? 조금만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이 3년이야. 3년 동안 내가 뭘 잃었는지 알아?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은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준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알았어. 더 이상 참을게. 준혁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채는 거실에 홀로 앉았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남았죠. 다음 날 은채는 지은을 만났습니다. 언니 결정했어? 응, 이혼할 거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증거를 더 모아. 6개월만 참아. 그 후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내자. 그날부터 은채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해숙의 심부름을 했죠. 하지만 밤마다 카드 내역을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녹음기를 옷장에 숨겨뒀어요. 해숙의 모욕, 준혁의 거짓말, 폭언, 전부 기록했습니다. 6개월,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카드 무단 사용, 폭언, 폭행 녹음, 이혼 소송 이기실 겁니다. 위자료는요? 카드 사용 금액 전액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은채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혁이 퇴근 후 등기 우편을 받았죠. 이게 뭐야? 이혼하자고. 서류에 서명해줘.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3년 반 동안 생각했어. 해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 네, 어머님. 이혼하려고요. 내가 감히 우리 준혁이를 버리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갈라서는 거죠. 너 지금 장난해? 이혼하면 빈털털이야. 준혁이 소리쳤어요. 괜찮아. 나한테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날 밤 은채는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포트폴리오, 옷까지. 그게 전부였어요. 3년 반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은채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제 늦었어. 은채가 집을 나섰죠. 지은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해숙은 평소처럼 백화점에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죠. 명품관에서 핸드백을 골랐어요. 350만 원짜리였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직원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기계에서 삐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해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해숙은 황급히 백화점을 나왔죠. 친구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도착한 해숙은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카드가 안 돼. 당장 확인해봐. 엄마, 은채가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은채 명의 법인카드였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제 카드 쓰세요. 그런데 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00만 원? 그걸로 뭘 해?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며칠 후 해숙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발신인은 은채의 변호사였습니다. 귀하는 박은채 씨명의 법인카드로 3년 반 동안 총 9,2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해숙의 손이 떨렸어요. 9,20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연금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해숙은 주저앉았어요. 전 은행 지점장이었던 해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라는 걸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채가 이길 거라는 것도요. 이혼 6개월 후였습니다. 은채는 신라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었죠. 박은채 디자이너님, 포트폴리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계약이었어요. 은채는 서명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은채는 호텔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해숙이 내렸어요.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돌렸어요. 해숙이 이쪽을 볼까 봐요. 오늘 뷔페는 내가 쏠게. 해숙이 친구들과 웃으며 뷔페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은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잠시 후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디자이너님, 점심 같이 하시죠. 이 호텔 뷔페 어떠세요? 은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좋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앞에서 해숙이 카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예약한 박해숙입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해숙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해숙아, 무슨 일이야? 해숙이 당황해서 가방을 뒤졌습니다. 준혁의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해숙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은채는 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해숙이 돌아봤어요. 은채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은채가 카드를 내밀었죠. 승인이 났습니다. 해숙의 친구들이 속닥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해숙이 며느리 아니었어? 은채가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9,200만 원. 기억하시죠? 은채야, 그건 제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법원에서 뵙죠. 은채가 돌아섰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해숙아, 무슨 일이야? 9,200만 원이 뭐야?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채는 로비를 걸어 나갔어요. 지은이 전화를 걸었죠. 언니,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제 법원에서 끝장을 봐야지. 언니가 이길 거야. 은채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3년 반 동안 참았습니다. 눈물도 흘렸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은채는 더 이상 참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디자이너였죠. 곧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은채는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라. 해숙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재판장님, 그 돈을 제가 어떻게... 피고는 원고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숙이 주저앉았어요. 준혁이 부축했죠. 은채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축하해. 고마워. 이제 뭐 할 거야? 일단 쉬고 싶어. 3년 반 동안 제대로 쉰 적이 없었거든.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한 달 후 은채는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박은채 디자인 스튜디오였죠. 지은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개업 축하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언니가 혼자 해낸 거야.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지은아, 해숙 어머님이 집을 팔았대. 진짜? 응. 9,200만 원 갚으려면 어쩔 수 없었겠지. 지은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미안하진 않아? 아니, 내 돈이었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내 꿈을 포기해야 했을 때, 그 어떤 미안함도 없었잖아. 은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마음이 편해 보여서 다행이야. 응, 이제 진짜 자유야. 그날 밤 은채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들어와 있었어요. 5천만 원짜리 계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은채야. 나 해숙이야. 은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너무 못했어.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어. 이제 깨달았어요. 은채야, 용서해 줄 수 있니?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전 용서하거나 말거나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은채야, 건강하세요, 어머님. 은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분노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유였죠. 은채는 노트북을 열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3년 반 동안 꿈꿨던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은채는 웃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자신만의 인생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